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딱 남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민주당 공관위가 경선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앞서서 저희가 일부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구나. 네. 박홍근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자리를 좀 이미 맡으셨던 측면도 네네.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박홍근 예. 의원 나갑니다. 네, 맞아요. 이제 경선 대진표가 완성이 됐지만 네. 박홍근 의원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후보군이 좀 좁혀지는 측면이 있다. 굉장히 얼굴이 활짝 피셨더라고요. 네. 그래요? 정말 기분 좋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아니 근데 난 보면은 지난주까지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인터뷰 엄청 돌아다니셨거든요. 네. 박홍근 네. 그 아저씨가. 그때보다 훨씬. 네, 근데 그 인터뷰를 했던 그 방송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좀 뒷맛이 씁쓸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시 얘기 온갖 물어보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인사검증 과정 중이었던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후보 지명 전에 네. 후보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에 인사검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미 박홍근을 검증을 하고 있었던 찰나고 박홍근 의원도 동의를 했으니까 네. 서울시장 그 예비 후보 나가는 트랙하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나가는 그 트랙하고 이제 겹쳤던 거죠.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셨으니까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무난할 것 그분이 같고. 낙마했던 곳이죠. 맞습니다. 이해군 후보자가 그분 네. 지금 어떻게 그분 모든 걸 다 던졌는 낙동강 모든 걸 다 던지고 이제 지금 사상 검증까지 끝냈는데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됐겠지 뭐. 본인이 선택한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정말 네. 그렇게 국힘당에서 자신의 파묘하는 것으로서 국힘당을 누르지 못했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파묘를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권력욕이라는 게 사람의 끝이 없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 와우 이걸 끝내 뚫지 못했는데 저는 스스로 자진해서 내려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는 역시 끝도 끝까지 좀 좋지 않았다. 네. 좋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씁쓸해요. 저 그분 떠오르면은 전 그분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네. 네가 판단하지 마. 판단을 하지 마. 뭐 이런 거. 무서워. 약간 그런 네 씁쓸합니다. 돌대가리라는 어쨌든. 표현이 들어갔었나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세대가리니? 너 돌대가리니? 막 이런 거 들어갔던 것 목소리도 같은데. 진짜 크시고 그러니까 예. 사람이 그러니까 걸어온 길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많은 정치인 분들이 좀 제발 좀 예. 바르게 걷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제 박홍근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근데 중진 의원이신데 사선이죠. 네,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재산이 굉장히 검소하시대요. 검소하시더라고요. 네네. 아파트 네. 하나 정도만 네네. 그것도 전 재산이 5억인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재산 신고 내역 보면서 깜짝 네. 놀랐어요. 그래서 네.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제 아주 그 꼼꼼하고 아주 꼼꼼하게 이게 국가의 가계부니까 믿고 맡기만 하긴 하겠네요. 이분이 네. 잘할 거다. 네. 뭐 이런 뭐 분석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해훈 후보자는 결국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네. 공석으로 둘 수가 없어서 네. 좀 확실한 카드로 그렇죠. 밀어붙인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해서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 후보군의 교통정리가 이미 조금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지금 남아있는 후보가 그러면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와. 전현희, 정원호 이렇게 5명으로 보이거든요. 네. 혹시 뭐 두 분이 주목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경선을 해서 민주당원분들께서 투표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그렇죠. 받는 거죠. 경선을 해야죠. 그래서 네.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민주당원이라는 거. 네. 네네. 민주당 후보였는지 몰랐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정원호 구청장은 네. 인지도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트윗 한 번으로 살려주시기도 했고 더불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면서 네. 정원호라는 인물이 떠오른 것도 뭐 맞긴 한데 이게 오랜 기간 좀 뭐랄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이 민주당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저요. 그래서 아니 근데 실제로 전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네. 색채가 좀 티미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행정가라고만 알고 있지 이분이 막 그 뭐랄까
진보 정치인이라든지 민주당의 강경파 정치인이라고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울시장 선거에 유리할 거다. 저는 훨씬 유리해. 되게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아니 이분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정가라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청장 출신의 어떤 유력한 굉장히 구정을 잘하는 사실 저희 집은 이제 성동구 옆에 중구거든요. 그래서 성동구가 잘하는 거를 옆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구예요. 네. 성동구에서 뭔가를 먼저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생겨. 그러면은 뭐지? 그러면 성동구에서 했던 거야. 다 모든 게 넘어오는 그런 효과를 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삼선 성동구청장에 당선됐을 때 사실은 아무도 모를 때도 사실 이름도 정원, 온지 정원, 혼지 모를 때 온지 혼지는 모르지만 네. 옆구에 있는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왜냐면 낙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옆구라서.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저한테는 좀 비슷했는데 이재명 성남구청장 시절에도 성남시장. 시장이었나요? 그냥 이재명은 인물이 떠올랐지 뭔가 민주당 이게 겹쳐서 느껴졌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재명은 이재명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저도 이 정원우 이분이 민주당 소속인지 방금 조금 전에 알았어가지고. 근데 지금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거칩니까? 그렇죠. 그 많은 세금이 정말 제대로만 쓰인다면 엄청 많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오세훈이 20년 넘게 아우. 망쳐놓은 이 서울시를 누군가 제대로 와서 네. 바꿔줄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 중에 저도 이제 정원우 네. 구청장을 좀 기대해 봅니다. 사실 네. 성동구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마용성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성입니다. 네. 그 마용성, 네. 마포, 용산, 성동구예요. 그만큼 그 성동구가 이제 집값이 굉장히 높은 완전히 이제 고점을 찍는 그렇게 그 한강을 한 인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 중심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낙후된 곳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틀 서울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서울시의 그 느낌이 다 있어요. 그 구 안에 네.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이렇게 교통이 안 좋은 위에 산동네 같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주 초고가의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그 구에서 구정을 잘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이제 그 강남 구민들도 자녀들이 성동구에 많이 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동구에 살면서 그 자녀들 봐주러 왔다가 아니, 여기 이 구는 왜 이렇게 뭐가 잘 돌아가냐 이제 그런 역할도 사실 봤던 거예요. 구청장의 역할을 미리 보면서 아니 이 구청장 정도면은 뭐 서울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강남권에도 약간 소구력이 있다. 저는 제 신혼집이 성동구였어요. 성동구 행당동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4년 좀 안팎 살았구나. 그때는 이제 성동구청장이 정원우 구청장이 아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압구정이랑 굉장히 진짜 가깝잖아요. 가깝죠. 다리 하나 건너면 네. 압구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 편의성 또 왕십리가 바로 코앞이어가지고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나름대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뭐 상품 가치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동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매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행정을 잘한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다른 후보들 또 서운하시면 안 되니까 네. 김영배 의원도 계시고요. 김영남 이분은 이제 현직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그 저기 군 인권센터 네. 출신이시고요. 네. 굉장히 사무국장. 젊은 후보입니다. 네, 네. 그럼 뭐 박주민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동네 맞아. 주민이신데 오래 준비하셨잖아요, 박주민 의원. 예, 오래 서울시장. 주민하셨고 네.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사람은 박주민 의원, 뭐 전현희 의원 정도로 언론에서 많이 분류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곤 했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구정 연휴 때 여론조사 뭐 오세훈 양자 대결이라든지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의 여론조사 이런 거 등등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평가에 또 그렇죠. 맡겨보도록 하고요. 네네. 사실 뭐 전현희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의회 경험도 많으시고 전현희 의원은 기관장을 또 해보셨었잖아요. 권익위원장 해보셨고 박주민 의원은 또 그 당 내에서 또 의회 내에서도 일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현희 의원은 강남 소구력이 있다. 이것 때문에 맞아, 굉장히 맞아. 인기가 많죠. 강남에서 이제 당선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의 그 민심을 잡으려면은 예. 그 서울시가 많이 보수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강남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서울시에 많이 보수화된 그 민심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당락을 아무래도 좌우지지 않겠냐, 네.
좌우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좀 더 뭐 강남 소구력이 있는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좀 더 이제 확장성이 있는 그리고 이제 구청장으로서 행정의 전문가인 정원호 구청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소구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박주민 의원은 워낙에 그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여태까지 보여줬던 우리에게 보여줬던 충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박주민 의원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투표 막 선거철에는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고 너무 그리고 특히 성실하시고. 서울시의 또 진심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아름다운 경쟁 네. 또 해 보시길 기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작업이 실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지지부진하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네.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 대표를 향해서 험지 부산에 도전했던 노무현의 정신을 본받아 호남이 아닌 영남에서 길을 뚫어야 한다.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너무나. 험지 부산에 도전했던 노무현 정신을 본받았어. 호남이 아닌 영남에서 길을 뚫어야 됩니다. 비슷하네. 비슷해요. 송영길입니다. 휴일 동안 내내 이런 거 연습하면서 집에서 힘드시겠네.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네. 발언이 호남이 아닌 영남으로 가라. 뭐 이런 주장인데 네. 왜냐면 이제 조국 대표도 어디론가로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 출마를 할 때 그 출마지가 아무래도 그 영남으로 가서 출마를 해야지 되지 않겠냐. 뭐 제가 보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네. 이제 뭐 자치단체 장이냐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느냐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고향도 부산이고 하니까 또 이제 네. 부산에 가서 소구력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일면 동의하는데요. 네. 예. 조국 대표님이 부산이든 어디든 영남에 나가서 선거에 나가서 처절히 패배했어. 그것 또한 그분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지금 조국 혁신당이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의 지지세가 좀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동력을 세울 수 있는 거는 험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거기서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이런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게 그래도 다시 또 지지세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대표 이제 슬로건이 국민의힘 영석이거든요.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겠다. 국민의힘을 영석 만들겠다라는 전략인데 이게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만약에 어부지리를 줬다. 혹은 뭐 영남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선거구에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조국 대표라든지 조국혁신당의 일부 뭔가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거 사실 민주당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행위 아니냐. 이제 이런 방식의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혁신당 후보들이 민주당과 연대를 하는 길을 스스로 모색하거나 민주당과의 이 어떤 연대 방식을 골몰을 하지 않으면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는 어쨌든 사실상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자유롭게 경쟁을 하되 영남에서는 연대를 한다. 그런데 이제 중앙당에서 그거를 출마를 아예 이제 뭐 접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각 지방의 위임에서 서로 이제 민주당과 지역별로? 지역별로 위임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지방에서. 근데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어디든지 간에 내가 네.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는 누구를 접는 게 내 마음을 뜻을 접는 게 접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세종시 네. 같은 경우 세종시장에 황운하 의원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름 이제 황운하 의원이 지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 지역에서 네네.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가셔서 지금 의원하시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꽤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세종시 판도는 사실은 약간 좀 그 나름 황운하 의원 스스로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독자 출마하고 계속 연대하지 않고 정주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영역에서 약간의
뭐랄까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과열 양상이 되니까 맞아요. 그거를 사실상 나중에 합당을 염두에 둔다면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중요하죠, 않을까. 중요하죠. 네, 네. 그때 그대님, 저희 네. 지역은 황운하 의원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세종에 계신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런 지역구가 아마 일부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지금 언론에서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가 과연 뭐 지역별로 위임을 하더라도 그게 성공을 할지 아니면 뭐 실제 영남 지역의 후보를 또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어디서요? 뭐 조국혁신당에서. 아. 그거 잘 모르겠고. 네. 근데 그리고 이게 막 5천자리라고 하잖아요. 아유 쉽게 못 내요. 예, 예. 그러니까 지방 지금 지선에 엄청 관련된 많네. 총 자리가 뭐 네. 지방의 의원도 있고 지방의 한건 기초 자치 단체장도 있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가고 싶은 사람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참 나는 참 근데 좀 어려울 거야. 달라진 게 있다면은 물론 이제 국힘당은 아예 이제 후보로도 두지 않는 상식적인 이제 유권자분들의 그 가정하에 네.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 이거보다도 사실은 뭐 국힘당은 이제 제외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는 되게 중요한 아유, 느낌이에요. 그럼요. 이제 공약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 봤잖아요. 행정가 출신의 대통령이 네. 잘하는 걸 봤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예.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돼. 나부터도 그렇게 뽑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공약이 막 진짜 무슨 약간 그런 뜬구름 잡는 공약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되게 세밀하고 네. 진짜 지역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써놓는 분들이 선택받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색깔을 떠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이제 호남에서도 반드시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너무 옛날 얘기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경쟁을 해서 잘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후보든 혁신당 후보든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뭐 연대가 대전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에게 선택받는다는 원칙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경쟁을 하다가 누구에게 저 야당의 어부지리를 줄 것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큰 뜻에서 대의를 가지고 그럼요. 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방선거에 대한 뭐 어떤 뭐 슬로건? 이번 지방선거에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뭔데? 지금 각 당의 슬로건 뭐 이런 게 있을까? 코스피 6천 시대, 실용 외교, 부동산 효능감. 슬로건 이번에 여당 슬로건은 뭐가 돼야 돼요? 여당 슬로건? 야당은 뭐 정권 교체 이런 건 아니잖아. 예를 들면 정권 견제론 이런 걸 거 야당은 아니야. 또 정권 심판이죠. 심판이잖아. 심판이야? 네. 아니 본인들 심판 아직도 받으니까. 내란에 대해서 민주당 네. 책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네. 다시 또 이제 고개를 쳐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의 슬로건은 그거 아닐까요? 부정선거 없는 부정선거? 깨끗한 선거. 다시 부정선거 하는데 아이, 지방선거 참. 한다고? 네. 아니 저는 그거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은 네. 이제 민주당이 남아 있는 내란 진압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 들어가겠지만 네.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거를 아마 여당답게 내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독재 막아야 된다. 분명 이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인가 어제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 독재가 심판받고 있는데 네. 이재명 정권이 이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금 거예요. 1년밖에 안 아니, 됐는데 나 진짜 어이가 무슨 없더라고. 독재?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네. 또 독재 타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떤 슬로건 들고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